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장을 보게 되면은 간밤에 좀 큰 하락이 있었죠. 그래서 해외 종목부터 좀 해외 시장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해외 시장을 좀 보게 되면요. 다우존스가 간밤에 좀 큰 하락을 했어요. 근데 그 하락한 시점 자체가 조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.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고요.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보자면은 현재 이런 구간에서 다시 오늘 급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내려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.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무너져 버린다면은 좀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우리나라장은 좀 견고한 한 반면에 외국장은 지금 미국장이 굉장히 견고하지 않다라는 점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고 큰 이슈예요. 지금 그다음에 나스닥은 이미 깼죠, 이 자리를.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우존스가 영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다우존스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우존스가 오늘 이 자리를 깨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깬다면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전 종목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비중을 더 줄인다던가 매매를 할 때 더 비중을 줄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매수했는데 다음날 뭐 오늘 이런 종목들 이런 상황처럼 개파락 맞고 어제도 개파락 맞았죠? 오늘도 개파락 맞았죠? 그렇게 되면 아침에 대부분 종목들이 일단은 조금씩 깎여서 시작을 하니까 손절 라인에 걸릴 수도 있고 잘 가던 애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. 다행인 점은 국내 장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. 국내 흐름들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튼튼합니다. 게다가 오늘 개파락이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걸 쭉 끌어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. 코스피가 좀 더 오늘 굉장히 세게 움직였죠. 네,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올려주면서 오늘 하루 만에 어제 갭을 다 메꿔버리고 오늘 내내 좀 강력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. 코스닥이 더 셌었네요. 코스피가 더 센 줄 알았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21선을 지지해주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차트만 보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현재 흐름상. 하지만 미국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추가 하락을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도 가는 척하다 갑자기 여기서 더 쭉쭉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죠. 자,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장이었어요. 아침에 얘네가 이제 코스닥이 천 종목이 넘었었고 그래서 아침에 대부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쭉 말아 올린 그런 모습이었죠. 현재 지금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양봉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. 다행히도. 자,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구간대에서 좀 지지하는 척 하다가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고 나서 다시 이쯤 올라왔을 때 장이 잡혔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. 그래서 한번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. 어제 언급한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었죠. 크리스탈 신소재. 이 종목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이뻤어요. 그림 자체는 굉장히 이쁜 자리였는데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. 왜냐면은 오늘 개인적으로 매수 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찔러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 혼자서 좀 질질거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들고 있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. 잡아주는 척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또 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현재 해외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들고 갈 만한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장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 더 좀 더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탈 신소재는 좀 다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. 대신에 오늘 DPC를 새롭게 매수를 했고요. 어제 사실 이 구간대에서 매수하려고 노렸었는데 체결을 못 시키고 오늘 그러고 나서 어제 이렇게 끝났죠. 그래서 끝날 때 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좀 지켜봤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돌파하면서 이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. 그래서 자르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매수를 걸어놨는데 저는 이
구간대였었기 때문에 7,370원에다 걸어놨는데 거기서 한 틱 위에서 딱 잡고 바로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기회를 줄 때 재매수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현재 들고 있는 중입니다. 일봉 자체에서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한 이 정도까지는 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더 세다면 살짝 신고가 뚫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구간대는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런 위치 자체가 어디를 볼까? 예, 요런 현재 요런 구간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탁 쳐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도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TPC는 현재 이렇게 들고 있고 만약에 내일 여기 내려와서 기회를 준다면은 이 구간 7,700원 밑으로 매수 후 여기 7,600원 구간은 지켜줘야겠죠. 정확히 말하면 여기 이 구간이니까 7,590원짜리는 지켜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매수는 7,670원, 75원쯤에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, 예, 여기 좀 밑으로 잡아도 되겠네요. 7,660원쯤 밑으로 매수를 하고, 그 다음에 저자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TPC는 내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관종이 올라가겠고요. 그 다음에 큐브엔터를 종가 부근대 좀 매수를 했어요. 이때 매수를 했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매수를 하려다가 매수를 못했어가지고 안 잡히더라고요. 이걸 찍히고 다시 올라올 때 여기 밑에다 걸어놨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서 아쉽다 이러고 있었는데 얘도 지금 아까 DPC랑 비슷한 구간대로 보여져요. DPC가 만약에 올라갈 때 재수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반쯤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올 수도 있고 아까 운이 좋다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위로 올라가 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,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어쨌든 큐브엔터도 지금 비슷한 구간인데 얘는 아직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던 자리예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그냥 돌파해 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 부근대만 매수를 했습니다. 이 비슷한 흐름들이 뭐가 있었냐면요. 이런 구간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현재 예, 이런 구간대 위에서 지금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끝났죠.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이렇게 바닥을 잡다가 예, 다음날 이렇게 좀 더 뻗어주는 예, 이런 구간대로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요. 또는 최근에 레고캔바이오처럼 이런 구간대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와가지고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날 그냥 쭉 뻗어버리는 이렇게 이어서 레고캔바이오도 지금 비슷한 모습이죠. 밑으로 깊게 여기서 한번 조정이 들어왔다가 반쯤 가방 올라가고 실패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시도하는 모습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죠. 얘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겠고요. 또 한 번 더 사례를 들어보면은 앤디포스랑 조금 더 비슷한 그림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얘는 좀 바닥을 찍고 좀 이렇게 여기서 오래 머물긴 했지만 이렇게 내려왔다 결국에는 이 위치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다음날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,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그림들을 그리고 큐브엔터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도 DPC랑 좀 비슷한 구간대예요. 그래서 3,425원을 이탈하지 않고 3,450원쯤 매수를 해서 매수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내일 체결시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예, 그렇게 해서 지금 큐브엔터도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NK물산을 좀 빠져나왔는데요. 원래 이 구간대, 그러니까 이 구간대 처음에 매수할 당시만 해도 괜찮았던 구간이었는데, 예,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구간이었는데, 오늘 오니까 갑자기 호가창이 물량이 싹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들고 있기가 좀 부담스럽다. 왜냐면은, 뭐지? 매도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, 만약에 잘못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, 호가창이 달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오기 힘들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반등 줄 때 그냥 일단은 빠져나왔습니다. 이 구간대에서 좀 빠져나왔고요. 여기서도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. 호가창 물량이 좀 비어 있어가지고 물량을 다 체결시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지능기업은 오늘 생각했던 자리까지 내려와 주었죠. 어제 2,100원 밑으로 해서 자리 잡아주면 사볼만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내려온 다음에 다시 잡아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는 했어요. 근데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좀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위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DPC나 뭐 그
큐브 엔터 그런 애들처럼요. 근데 혼자 계속 바닥에서 놀더라고요. 장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. 그래가지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수수료만 먹고 나왔습니다. 이 종목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더 빠졌다 갈 수도 있죠. 이렇게 되면 지금 위에서 한번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와야 될 자리인데 이런 구간처럼 통 찍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으면 정말 깔끔한 흐름이었을 텐데 그런 흐름을 보여주질 않고 있네요. 그 다음에 인트론 바이오가 조금 눈에 띄고 있죠. 최근에 여기서 좀 깊게 빠진 모습인데 뭐 기술 이전 계약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으로 보여져요. 뭐 나쁜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접근하기가 약간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하지만 이 구간 자체가 나쁘질 않아서 내일 좀 내려와서 현재 지금 바닥을 제대로 잡아주질 않고 있어서 다시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한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위치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더 빠져서 갔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위치상으로는. 그래서 굳이 좀 잡아본다면은 바닥을 46,00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좀 땡큐일 것 같으니 내일 이렇게 해서 반등 살짝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창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시 어제 좀 흐름이 어려워서 종가에 좀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일시적으로 빠졌다 한들 반등을 하지 못했네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좀 더 내려와야 되는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최소 여기 1700원대 부근대까지는 내려와서 이렇게 캔들이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때까지는 좀 관종을 피해놔야겠죠. 그래서 그 구간대까지 내려오면 매수한다 생각을 해보고 한번 좀 기다려보면 괜찮을 것 같은 흐름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이 구간대에서 다시 여기 보이는 이런 2,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진칼도 아까 봤던 인트론 바이오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왔었는데요. 좀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지금 인트론 바이오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내일 만약 인트론 바이오가 이런 비슷한 그림으로도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도 있고 이게 이때 나 못한다 싶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죠. 이 한진칼 흐름을 샘플로 삼아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인트론 바이오가 이 위치에 머물고 있죠. 그래서 여기 좀 내려왔다가 이렇게 잡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그림을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는 한진카를 샘플 삼아서 매매하면 된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. 현재 지금 장에서 가장 중심으로 봐야 될 지표가 미국장이에요. 아까 봤던 미국장 이게 내일 이쁘게 반등을 해주고 좀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들 나와야지. 설사 우리나라 장이 좀 견고하게 지켜주는다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이탈을 해버린다면은 좀 우리나라 장에서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가는 척하다 같이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유의해서 보시고 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봐야 될 포인트는 다우존스다. 그래서 다우존스가 잘 지켜주는지, 다우존스가 진정되면 우리나라 장도 같이 진정될 거고 얘가 같이 무너지면은 똑같이 영향 받아가지고 좀 무너질 겁니다. 장중에는 디커플링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그래도 다우존스가 무너지면 어느 순간 투자 심리가 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